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샵 8950으로 간단한 이상 증상 적어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주대학교 자동차학과 겸임 교수이자 타이어 프로 원주점 정성하 고문 모시고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용 타이어와 일반용 타이어 이제 교체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겨울용 타이어 또 일반용 타이어 어떻게 좀 교체해야 되는지 또 이 교체된 타이어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밖에 자동차 엔진이나 엔진 오일, 타이어, 배터리 또 뭐 주행 거리에 따른 관리 방법이라든가 자동차 이상 증상 또 자동차 관련 자격증 내용도 좋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주대학교 자동차학과 겸임 교수이자 타이어 프로 원주점의 정성하 고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 겨울에는 눈이 그렇게 내리지 않아서 예, 네, 겨울용 그렇습니다. 타이어가 그렇게 활용도가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조금 이제 별개의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겨울용 타이어는 우리가 보기에 눈이 왔을 때 이렇게 쓴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 온도하고 타이어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상 한 7도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고무 물성이 변하면서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용 타이어는 그렇게 딱딱해지는 반면에 겨울용 타이어들 같은 경우는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좀 부드럽고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고무들을 특수 고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눈이 이제 많이 내리지 않아도 예, 겨울용 예. 타이어가 필요하다. 필요하죠. 네. 그리고서 이제 겨울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날씨가 이제 요새도 아직은 뭐 영하까지는 가지 않지만 뭐 5도 이하로 막 떨어질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윈터 타이어들이 그냥 효력을 발휘하죠. 그러면 이 겨울용 타이어는 언제 그럼 교체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겨울용 타이어들하고 일반용 타이어들은 이제 지금 같을 때는 아침 외기 온도가 한 뭐 7도 이렇게 됐을 때까지는 그냥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7도 이상이 넘고 뭐 오늘같이 뭐 10몇 도 이렇게 되면 이제 교체하는 시기가 됐고요. 또 이제 이게 늦가을이 돼가지고도 또 이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는 뭐 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안전하고는 최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요즘 겨울용 타이어 좀 교체 시기라고 보면 될까요? 일반용 타이어로? 예, 그렇죠. 이제 지난 뭐 한 4월 한 중순서부터 지금들 이제 많이 교체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교체가 다 끝난 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조금 늦으신 분들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겨울용 타이어는 특히 좀 틀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타이어 수명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겨울용 타이어하고 일반용 타이어는 우리가 보통 일반용 타이어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홈에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부터 1.6mm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옆면에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사이드월이라 그러는데 이쪽에 이렇게 보면 뭐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나 아니면 제조사의 그 타이어 제조사의 표시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보면 홈에 턱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네. 그 턱이 1.6mm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용차 기준에서요. 그다음에 우리가 나이트 트럭이라 그래 가지고 그 뭐 5톤차 이하의 것들은 보통 2.4m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타이어는 보면 TB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트럭, 버스, 그 대형 차들 같은 경우는 그 호흡 높이가 3.2mm 정도 남아 있을 때 그때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요건 이제 일반용 타이어고요. 겨울용 타이어들은 이거의 한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보통 우리가 승용차 기준에서 한 8mm 깊이를 갖고 있는데 네. 한 4mm 정도 되면 겨울용 타이어는 다 수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거는 그 타이어마다 회사마다 약간의 틀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모 한계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마모 한계선이 일반 타이어에 그러니까 쓰는 거에 한 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못 쓰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일반용 타이어들은 뭐 고무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같은 성질에 있는 고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겨울용 타이어들은 표피에 그 이제 트레드 그 표피에 그 거기에만 중점적으로 돼 있고 네, 상담 전화 예, 먼저 받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타이어에 대해서 좀 문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예 제가 이제 새 차를 구입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예예 근데 그 뒤쪽에 예. 그 보조 타이어죠. 봐서 이제 일명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나 싣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예 근데 템포러리 그거를 이제 이제 거기 끼워져 나온 걸 다 쓰고 예. 그게 조금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 타이어가 그 같은 사이즈의 그 같은 조건의 타이어가 지금 생산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타이어 저기 점포점에서. 예예. 그랬을 경우에는 그 타이어가 그런 그 숫자가 쫙 돼 있잖아요. 뭐 225에 뭐 예예예 그렇습니다. 그런 번호가 전부 일체가 돼야 되나요? 예, 그 일체가 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이제 일체가? 그 투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뭐 강폭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네네. 차의 그 가장 좋은 거는 그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사이즈가 가장 좋습니다. 이상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거를 여쭤봤더니 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쪽 타이어를 권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무늬도 같지 않고 예, 그 무늬는 방향이 상관없습니다. 무늬는 상관없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한 개씩 이렇게 교환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사륜이 아닌 차인 경우는 두 개씩 이렇게 교환을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원체는 네 개를 다 교환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그 타이어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 처음부터 그냥 쓰시다 보면 자동차가 전륜 구동이 있고 후륜 구동이 있거든요. 전륜이죠. 네. 예, 전륜은 앞에가 먼저 달고 뒤에가 늦게 달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그럼 만 킬로마다 위치를 바꿔주시는 게 타이어를 잘 쓰실 수도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엄청 이득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거기 끼워져 나온 타이어를 지금 다 거의 이제 소진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사이즈가 이제 같은 걸로. 네, 사이즈만 같은 걸로. 예, 같은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큰 글자 225라는 그 숫자는 무엇을? 예. 그거는 바닥의 면적. 우리가 이제 면적이요? 예. 네, 바람을 넣었을 때 표준 공기압을 넣었을 때 이제 표준 공기압은 어디 있느냐면 운전석 문을 열으시면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기둥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잖아요. 네네. 거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32 psi라면 32 ps를 놓았을 때, 그 우리가 이제 타이어 옆면 블룩 튀어나와 있잖아요. 바닥이 아니고 옆면에서 옆면까지. 저희들이 그 얘기할 때 사이드월에서 사이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으로 이렇게 휘라고 맞닿는 거. 아니, 휘라고 닿는 데가 아니고요. 그 중간에 보면 블룩 튀어나와 있죠, 타이어가. 그대로 똑바로 올라와서 약 225mm고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5mm에서 높이가 바닥서부터 휠 높이까지가 만약에 55다 하려면 55%입니다. 퍼센트. 예. 이제 밀리인치가 아니고 이제 퍼센트로만 말해 주는 거다. 예. 그리고서면 이제 이해갔습니다. 뭐 몇 인치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15인치, 16인치, 17인치 그래 가지고 뭐 22인치다 하려는
휠 끝에서부터 이렇게 반지름으로 올라갔을 때 그게 반지름, 휠 반지름. 예. 그게 그걸 17인치 뭐 15인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R17을 이렇게 써 있으니까 예. 17인치. 네. R이라고 하는 거는 니디알의 약자거든요. 약자가 역세.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예. 그래서 그 이제 보조 타이어를 이제 소모를 하려면 그 같은 거를 하나 구입하려 했더니 그게 생산이 안 된다고. 보조 타이어는 네. 보조 타이어는 템포럴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거는 그냥 우리가 주행할 때 쓰시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정상적인 타이어가 실려 있던데. 정상적인 타이어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트렁크에도 많이 싣고 다니시고 또 일정한 이렇게 안 쓰셨더라도 그게 좀 세월이 지낸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그건 보조 타이어로 그럼 그걸 보조로 얼마 정도나 갖고 있으면 그거는 뭐 보조로 쓰시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타이어가 뭐 펑크가 나거나 손상됐을 때 잠깐 해가지고 그 정비업소까지 가시는 데까지만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압은 거기에 있는 것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 최소한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체크를 해봐 주시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열어보라 이 얘기죠. 예, 꼭 열어서 그 트렁크에 있는 걸 열어가지고 공기압을 보실 때 같이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면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그거를 그렇게 공기압을 안 보시게 되면 진짜 필요했을 때 못 씁니다. 그런 거는 좀 숙지하고 있는데 이제 같은 종류의 같은 무늬 무늬가 이렇게 새겨진 그거를 같은 숫자에 똑같은 걸 구입하려니까 그 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다른 거는 조건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영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인치라든가 사이즈만 맞으면 관계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이제 차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실 때는 같은 회사의 같은 무늬를 갖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걸 구입하려고 했더니 그게 생산이 안 돼서 생산이 안 된다고 생산이 이렇게 이제 단종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똑같이 얼마만큼 있다가 회사들이 단종시키고 다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듯이 타이어도 똑같이 그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여주대학교 자동차학과 겸임 교수이자 타이어 프로 원주점의 정성하 고문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엔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요. 아무래도 명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갖고요. 차량을 보당식이 요새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형, HS에서 나오는 거요. 그걸 구입을 했는데 지금 한 3,000km를 탔습니다. 한 3,000km 탔는데 미션이 한 1,300km에서 그 미션을 갈았어요. 미션에서 소리가 나갖고서 근데 또 운행을 하다 보니까 언덕 같은데 이렇게 서 있다가 스타트를 하려고 그러면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약간 힘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저거니까는, 변속기아가 보당식이니까요. 이게 이제 스타트를 하려고 브레이크를 딱 발을 올려놓고선, 이제 악셀레터를 밟으려고 하면 브레이크에서 딱딱한
기분이 들고요. 예.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왜 평상시에는 왜 그거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예. 근데 약간 힘이 가게 되면 딱딱한 기분도 들고 아주 스스로가 느끼거든요, 그걸요. 예, 그러면 그거는 변속기가 이제 수동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2단, 3단, 4단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변속기를 미션을 이제 갈았는데 그게 뭐냐면 미션을 갈았는데 핸들에 붙잡혀 있고 이제 넘어가지를 잘 않습니다. 그래갖고서는 다시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해서 핸들로 붙어 있는 수동 핸들 그걸로 이제 이렇게 올려주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미션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는 원인이 언덕 위에 스타트가 잘 딱딱해지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몰라갖고. 아 예. 우선은 제동 장치의 브레이크가 딱딱하다고 하는 거는 진공하고 이제 관계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이제 진공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제 어디가 이렇게 좀 딱딱해지고 이런 수돌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거기 정비업소 중에서도 이제 AS를 이렇게 하는 그런 업소에 가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 진공 계통을 한번 봐 주실 겁니다. 아, 진공계통이에요? 예. 변속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미션을 갖다가요, 1300km에 갈았거든요. 지금 3000km를 못한 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동장치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들은 대개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앞에 하이드로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게 진공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어떤 문제가 책 밸브나 아니면 그쪽에 하고 문제가 있을 거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속기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거의가 이제 수동이 안 됐다 그러면 변속기보다는 변속기까지 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이 있는 변속기들 옛날 거들 보면 셀렉트 레바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걸 이제 보턴식으로 바꿔 놓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이게 전자적으로 가는 것들은 우리가 셀렉트 레버도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도 변속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P밖에 없습니다. 파킹하는 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이니비터 스위치라고 하는 데 거지만 전선으로 이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이니비터 스위치에서 어떤 접속을 하면 그 안에 변속기 안에 그렇게 이제 밸브 바디에 보면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것들을 열어서 1속, 2속, 3속, 우리 1단, 2단, 3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유체를 전달해주는 그런 통로들이 제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티슈라고 하는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한번 변속기를 바꾸셨으면 거기 가셔가지고 그걸 한번 이게 이제 스캐너라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물려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거기에 이제 답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럼 주행 시에 잘 넘어가지 않을 이제 기아가 잘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2단, 3단, 4단 이렇게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핸들 수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 상관없습니까?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같은 이제 지금 이거 서비스 센터를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요. 이제 변속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이 점검을 잘 해주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점검.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자동차 정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겨울용 타이어 또 일반용 타이어로 이제 교체는 했는데 만약에 이 타이어 홈이 많이 좀 닳았을 경우에 일반 타이어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상담 전화가 있어서 먼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그- 궁금하십니까? 갤러폰데요. 예. 무슨 소리가 약간 나면서 기아 변속이 예. 안 되는데 그건 뭐가 이상이 있어서 그래요? 예. 갤러퍼하고 변속기가 자동 변속기인가요? 아니면 수동 변속? 스틱이요. 스틱. 스틱에서 소리가 난다고요? 클러치를 밟았을 때요? 아니요. 그 클러치를 밟고 기아 변속을 할 때 그것도 뻑뻑하게 잘 안 되고 예. 약간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이 아, 예. 그리고 들었는데 혹시 예. 사르륵 이런 소리가 나는데 예. 그거는 이제 변속기 안에 보면 클러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클러치 디스크가 있고요. 그거를 움직여주는 그 베어링이 하나 있습니다. 또 그 스로스트 베어링이라는 이 눌러주는 베어링이 있는데 그 베어링이 따로 돌아가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비업소에 가셔가지고 그 우리 밖에서 정비업소 저들은 이제 뭐 클러치 디스크 뭐 클러치 카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비업소가 뭐 디스크 산발이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예, 그게 다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릴리스 포크라고 하는 거하고 릴리스 베어링이 그다음에 그 클러치 커버, 그다음에 클러치 디스크 또 안에 보면 센터 베어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플라이 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요금이 많이 나오죠? 글쎄요, 그거는 제가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많이는 네.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거는 이제 꼭 필요해가지고 교체를 해야지 됩니다. 교체 그건- 안 하고 썼을 아니 경우는 그거는 없고요. 아.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그 갤러퍼 같은 경우도 보면 타이밍 벨트라고 하는 벨트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클러치 같은 경우도 일정 시간이 되는 것보다면 내가 어떻게 운전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변화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쓰신 분도 있고요. 네. 또 운전에 좀 험하게 이렇게 이제 뭐 하신 분들은 한 3년, 4년 만에도 이렇게 망가지는 사용 기간이 짧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그거는 그 사용하시는데 필수적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시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부품 교환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부품 네. 교환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엔진 오일 교환하듯이 이렇게 이제 일정에 사용해 가지고 다 다르면 마모가 되면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교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이상 증상 그냥 다니지 마시고요. 지금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겨울용 타이어, 좀 네. 타이어가 많이 마모됐을 경우 일반 타이어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 전혀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제 네. 겨울용 타이어들을 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이제 겨울용 타이어도 몇 가지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윈터 타이어가 있고요. 아이스 타이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아이스 타이어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대단히 좋은데 여름에는 이제 저희들이 날이 뜨겁고 그러면 채핑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뜯기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더웠을 때는 사용을 안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는 타이어들은 거의가 윈터 타이어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사계절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이제 몇 가지는 감수를 하셔야 되겠죠. 소음이 좀 커집니다. 예, 소음이 좀 크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네. 좀 타이어가 투박하다 이런 감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뭐 배제하시면 뭐 전혀 타시는 연비에는 어떻습니까? 연비 그렇게 차이는 많이는 나지 차이 나진 않고요. 않고요. 예, 약간은 있겠죠. 아무래도 좀 타이어가 좀 더 무거우니까. 네. 근데 이 타이어 교체할 때 이 볼트 너트 조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어우, 예,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그 볼트 너트 조이는 건데 네. 우리 그 보면 보통 9에서 옛날 차들은 9에서 11kg 메타로 이렇게 이제 토크렌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조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요새 나오는 차들은 조금 크게 조이게 되거든요. 네. 이제 11에서 13kg 메타로 이렇게 조이고 또 이제 외국계 회사들은 이제 킬로그램 메타로 조이는 게 아니고 뭐 뉴턴 메타로 이렇게 표시한 것도 있습니다. 네. 뉴턴 메타로 하는 거는 뭐 140 뉴턴까지 이렇게 조여주게 되고 어떤 거는 110 뉴턴에도 이렇게 조이게 주는데 이거는 토크렌치를 꼭 사용을 하셔가지고 조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견고하게 조인다 그래가지고 많이 조이면 네. 이 볼트가 늘어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위험한 그런 일이 생기고. 대체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조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요새 이제 임팩트 렌치 가지고 뭐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단수는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공기압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컴프레셔라는 압축 탱크, 그 컴프레셔에서 공기를 만드는 탱크 저장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 가지고 회전수가 그 토크가 변화이기 때문에 꼭 네. 타이어는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타이어하고 이게 관련된 것들이.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조였는지 안 조였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예, 그거는 그래서 이제 토크렌치라는 거는 아. 정밀로 이렇게 하는 네. 그런 특수 공구를 이용해서. 그럼 정비업소에 가면은 확인을 받을 수 예, 있습니까? 예, 그렇죠. 어느 예, 정도인지? 예, 네. 예. 오늘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여주대학교 자동차학과 겸임 교수이자 타이어 프로 원주점의 정성하 대표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최순길 연금부장 모시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